안철수 후보, 오늘은 언론과 스킨십 넓히기. 오전에 관훈 토론회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겠죠.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정치적인 자산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이 V3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해킹을 당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본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 아마 그런 철학은 저하고 문 후보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처음부터 대세로는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지지율로 보더라도 그 정도 지지율로 대세론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쪽 진영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네. 여기서 또 3D 프린트가 또 얘기가 나왔군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부러운 것,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부러운 부분이 많이 물려받은 게 부럽다라고 했습니다. 심 차장, 네. 이거 지능적인 디스 아닙니까?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 아주 네. 열성적인 단단한 지지층을 가진 면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들, 그리고 네. 노무현의 정치적 계승자이면서 친노 세력의 어떤 지지를 그대로 안고 있는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사실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이 있었던 시절에 그 친문 세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성적이고, 이런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배척이 됐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충성도가 높은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부럽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타적이다. 네. 이런 복선도 깔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를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 하면은 지금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이 관훈 토론회에서도 단일화 얘기 나왔죠.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대선을 끝까지 혼자 뛰실 건지 아니면 연대하실 것인지.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고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집권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하면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 책임져야 합니다.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굳이 단일화가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민동경 차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양자 대결을 가상으로 붙여봤을 때 네. 문재인 대표가 46.3, 안철수 후보가 42.8이 나왔어요. 오차 범위가 지금 저걸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1%이기 때문에 네. 합하면 6.2,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상황은 물론 이제 오늘 나와 계신 배종찬 본부장께서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지만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사실상 거의 붙었다고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기사를 써도 그것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받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4자 대결, 5자 대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를 놓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그 지지율을 다 가지고 왔느냐, 안철수 후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신 대로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단일화를 스스로 안 하더라도요. 지금 네. 단일화를 하도록 압박을 하는 전략을 지금 국민의당에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후보 좀 전에 우리 그 말 직접 들었지만 정권을 이번엔 꿈꾸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병호 전 의원이 오늘 한 말이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등록일이 15일인데 그 전까지 이번에 어쨌든 엄청난 적폐가 들어서 나라가 한번 뒤집혔지 않습니까?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라. 네.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이번엔 후보 내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명의 양강구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압박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배동찬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 결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격차가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면은 이 단일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몇 % 정도 벌어지면 그 기준이 될까요?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양자 대결인데요. 네. 물론 이- 가상입니다. 이 네, 양자 대결. 가상입니다. 네. 가상. 그래서 가상이고요. 네. 이 단일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네.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율에 효과적이라면 분명히 단일화를 은근슬쩍 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칠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단일화 반대합니다. 네. 결정적으로는 호남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다가는 호남 지지층, 본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이탈하게 되거든요. 네. 단일화는 그래서 몇 %가 되었든 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는 네. 나한테 저작권이 있는 멘트인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안철수 후보와 연락이 되면 꼭 그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배동찬 본부장의 멘트인데 갖다 빌려 쓰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이죠. 김경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바쁘시죠?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예, 여- 들었습니다.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간다 멘트는 배종찬 본부장 멘트랍니다. 네, 네. 후보님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다른 질문에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먼저 여쭐 텐데요. 인터넷 검색어에 오늘 안철수 그리고 조폭 이 검색어가 네.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 측에서 조폭과 사진을 찍은 의혹 이런 식으로 제기했는데 어떻게 네. 이 부분에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가, 저희 대변인실에서요. 네. 하루 종일 저희들끼리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아, 이 문제를 두고요. 예, 이거 예. 도대체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하. 저희 내부에서도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실검 1위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 결론은 대응을 하자라고 결론이 났고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상황과 사실관계를 쭉 정리한 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 정리 문구 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촬영했던 사진을 몇 장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 사진하고 그 상황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지금 언론사에 이메일로 송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 예, 예. 그게 저희가 우스웠던 것은 그냥 네티즌이라든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데서 극렬 지지자들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이 그걸 공식 논평을 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 공당이 지금 콩가루 정당인지 무슨 정당인지 도대체 네. 정체를 알 수 아이고, 없고 저희가 예.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전화 기회를 드리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그 비난 멘트를 쏟아내시는군요. 네네네. 아니 예. 저만 해도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이제 조금 인지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적게는 한 20, 30명, 많게는 한 200명 정도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자는 요구를 받거든요. 예, 예. 근데 사진 찍는 사람이 사실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고 독특한 종교를 믿는지, 아니면 네. 이 사람이 뭐 깡패인지 조직폭력배인지, 그 전에 사기죄로 교도소를 갔다 왔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정치인 김경진의 팬이구나. 그리고 네. 나를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 그냥 같이 사진 찍고 기분 좋게 그 사람 카메라 속에 남겨두는 것인데, 네.
그때 당시 상황을 물어봤더니 3월 23일 날 그 전라북도 도당을 안철수 대표가 방문을 했었고요. 네. 김광수 위원장께서 그때 당시에 전주에 있는 행사장에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갔답니다. 네. 이게 그 숲을 가꾸는 사람들인가 하는 이런 포럼이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약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300분 정도는 대체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고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전주 청년상공회에서 제2시 회원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사진을 쭉 네네. 찍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사진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여쭤본 거였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양자 대결,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착시 효과다. 이거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결과일 뿐이다라고 또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네. 그래도 지금 안희정 지사의 예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랐다가 한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 네.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는 없으신지요? 저희들은 그 지지율 자체를 절대적인 수치라든지 저희들이 앞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네. 전혀 않고 있고요. 네네. 여론조사 수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전반적인 흐름과 추세선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 일부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앞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로 이제 공식 후보가 선정이 됐고 또 저희 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선정이 되고 나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정도와 속도가 굉장히 늘어났고 네.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다라는 정도만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연대는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단일화는 안 하는데 국민을 위한 연대는 한다. 이거 차이가 뭔가요?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단일화 일체 선거 끝날 때까지 없다는 얘기고요. 네. 국민들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 네. 그러면 표를 몰아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위한 연대고 단일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180석을 확보한 거대 정당이 없으니 네. 다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각 개반 정당에서 최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공직에 발탁해서 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연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단일화 또는 연대는 선거 전에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만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은 왜 형평성을 맞춰서 듣지 않느냐 궁금해하실 시청자를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 측에요, 저희 제작진이 여러 차례 의사를 물었습니다.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단 5분도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민의당 입장만 지금 청취를 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렸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뉴스 탑10 팀은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도 언제든지 밝힐 뜻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 정책,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단일화는 없는데 국민을 위한 연대는 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김경진 의원의 말씀은 사실상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배종찬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처럼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기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정권을 만들고 내각을 구성할 때 그때 어느 정도의 연대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깔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김경진 대변인에게도 제가 물어봤던 자, 조폭 관련 해프닝 안철수 대표도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조폭이 지금 실검 1위. 아, 그래요? 뭐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검증은 좋습니다만 제대로 된 그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에 대해서 좀 규명은 알아보고는 계세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답변을 해줬는데요. 자, 저렇게 여유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자, 오자 대결에서도 지금 상당히 치고 올라온 안철수 후보죠. 본부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30%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네. 또 문 전 대표와 한 자릿수로 오자 대결인데도 격차를 좁혔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3자 대결 구도로 나중에 판이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이 3분의 1 정도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이 30%를 돌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3자 대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3자 대결일 때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 모습이네요. 점점 그 대결 숫자가 줄수록 점점 지지율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죠. 과거 선거의 기억을 짧게 네. 소환을 해보면은 2006년이었나요?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홍준표, 맹영규, 한나라당 후보들 서로 이렇게 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오세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판 자체가 뒤바뀌게 되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바로 30%를 돌파하면서 이 네. 판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금실 후보까지 꺾고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네. 그때도 중요했던 것이 3분의 1선을 돌파하는 것이 선거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자, 적폐청산, 개혁 능력, 이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 이유는 그럼 뭐라고 나왔을까요? 도덕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후보 지지 이유로 나왔습니다. 결과에는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안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도덕성, 신뢰성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국민 통합 쪽에 좀 더 안 후보가 방점이 찍혀져 있고 네. 그리고 선명한 이 적폐 청산은 이 문 후보 쪽에 가 있거든요. 네. 우리 유권자들이 특히 부동층들이 국민 통합과 선명한 적폐 청산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도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그 이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아주 강하게 불만 표출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만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도 절대 같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데 단일화될 것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구도를 여론조사에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안철수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고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만 문재인 후보 역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의 새로운 아젠다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잘 접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 불만, 그래서요,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그럼직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자, 이번 대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 단일 후보 문재인, 연대 단일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연대 단일 후보 안철수. 그런데요,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절대 단일화, 연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의당과는 절대 연대 안 하겠다라고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가정을 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질문으로 한 설문조사냐. 이 말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도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설문조사.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그래서 단일화, 더 진보 진영, 또 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가 나와서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과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또 방법이고 또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주요 언론사
들의 경우에도 양자 대결 질문을 많이 묻고 있고 2012년 역대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네. 오자 대결 구도도 묻고 있고 네. 또 양자 대결을 통해서 과연 이번 대선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요. 네.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문재인, 안철수 이 아주 간단하게 양자 대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의도가 있느냐, 비윤리적이냐, 비도덕적이냐면 문제가 있겠지만 네. 또 많은 기관들이 선택하는 그런 조사 방법론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네. 또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판세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이 파악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또 조사기관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양자 대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심지어 여론조사기관들은 당선 가능성도 묻고 있습니다. 네. 당선 가능성은 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어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지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유권자들의 또 여론으로서 또 파악해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기관이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또 특정 시점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조사가 되었냐 요걸 마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일관되게 해왔고 그리고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그 결과는 있는 대로 설문지와 대조해서 어떻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네.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민주당 쪽 사람들이다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에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네?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론조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이 여론을 파악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능이고 또 언론사의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선거에서 이 심지어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폴러코스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요즘 하도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이 따져 묻는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네. 조금만 더 붙여서 고마해. 알겠습니다.